예, 어저께 한국일보 기사 때문에 전국이 완전히 발칵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5월 2일 함성득이라는 교수와 네. 그다음에 임혁백이라는 교수 두 명이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5월 7일자 신문에 실립니다. 네. 자,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보수 지지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도 그렇고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이 일종의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영수회담도 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 오고 간 대화를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낮은 자세를 보였더라. 반대로 이재명은 상당히 담대한 자세를 보였더라. 이런 종류의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정말 보수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정말 멘붕이다 하는 심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네.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감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그런 구체적인 그런 워딩은 한 적이 없다라고 워딩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는 일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이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논의는 비슷하게는 했지만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둘 다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이랬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다가 총리 인선권을 추천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뭐 비서실장에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뭐 추천 안 하겠다든지 거기다가 뭐 부부끼리 뭐 골프 동반 골프도 치자. 네. 뭐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 네. 이게 과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그 만남을 앞두고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에 이게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고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실망감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조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영수회담을 하는데 정식 대통령실에 있는 각종 수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수석들을 통하지 않고 이런 외부의 인물을 활용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도 그럼 일종의 이게 뭐 비선 정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각종 이제 취재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을 해서 네. 함께 지금부터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함성득이라는 사람과 임혁백이라는 사람 뭐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사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네. 어떤 이번 사태를 보는 네. 저희의 어떤 그 하나의 시각인데요. 본질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자, 하는데요. 위에 내가 윤석열 멘토다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평 변호사,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함성덕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네. 그리고 그 밑에 저분 임혁백 민주당 이번에 대선 때 민주당 이번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었죠. 맞습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저분이 내가 소위 이재명 비선이었다라는 거. 저런 이제 큰 회담을 하게 되면은 여러 단계에서 여러 맞습니다. 조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회담에서만이 딴 사람들은 쓰지 않는 저런 다른 라인을 썼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율하는 것들 또 어디서 만날까부터 시작해서 의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히려 채널을 다각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협상력이 양쪽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요. 저런 식으로도 합니다. 예, 실제로도 그 영수 두 사람이 만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천준호 이재명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그 용산에서 홍철호 네. 정무수석이죠. 네. 정무수석이 공식 회담을 몇 차례 만나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공식 실무회담이 계속 무산이 됐어요. 네. 무산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가면서 무산되나 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뭐 물밑 라인에서 누가 여러 네. 라인으로 움직일 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런 게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 물밑 라인은 영원히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저렇게 스스로
4월 29일 월요일 날 회담을 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신문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네. 저렇게 자기들이 과시하듯이 인터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권에 오래 취재를 해놓은 뭐 저희 선후배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처음 봅니다. 저런 경우 일단 이 케이스를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 함성득 씨의 개인의 욕망이 불러온 참사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함성득 씨가 앞서서 책을 냈습니다. 책이 뭐였냐면은 위기의 대통령인가요? 예.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맞아요. 위기의 기억납니다. 대통령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19년 9월 6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책에서 함성득이 쓴 책에서 2019년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독대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 친문 핵심들이 모두 반대를 했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 그때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던 시절이었다. 가족 비리 의혹이 연일 신문에 도배됐을 때였다.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만류를 했다. 근데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아예 대사가 인용이 됩니다. 문 대통령.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 윤 총장. 제 상식으로는 조국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경심을 기소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대목이 딱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들었나요? 위기의 대통령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자, 이거는 본인이 듣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정확한 워딩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들었을까요? 이거는 뭐 이 두 사람의 친분을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총장에서 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을 더구나 이거는 어떤 정말 가장 그 청와대 핵심에서 더구나 당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했던 걸 들려줬는데 이걸 책으로 쓴다. 그렇죠. 이거는 허락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믿고 해준 얘긴데. 저는 이 사람이 내가 책을 쓸 건데 총장 시절에 그 얘기를 넣겠다는 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의 성실 원칙을 저버렸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이후에 다시 영수회담 추진을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 책이 그럼 2월 달에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2월 29일 날 한국일보 단독으로 그때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한국일보네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은 뭐냐면 함성득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굉장히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 그리고 자기 책도 윤석열 총장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책도 팔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로부터 영수회담을 좀 도와달라, 물밑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이라는 뭐 제안을 받았다거나 혹은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다가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심평 씨 같은 사람이 이번 영수회담에 내가 좀 이거 좀 주선을 했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함성득이 다급해진 겁니다.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지? 지금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 좀 이따 보여주시고 신평 같은 게 이게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있고 나서 나흘 뒤에 자기들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신평 같은 경우 신평이 사실은 최초로 이제 멘토, 비선, 그 메신저 역할을 스스로 이제 주장한 세 번째 사람이잖아요. 총선 끝나고요. 찾아보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었고 4월 11일 날 총선 결과가 나왔고 12일 날 최초로 신평 변호사가 그 말은 하긴 합니다.
곧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거다. 만나야 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공식적으로 뭐 네. 만나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예. 계속 그 홍철호 정무수석과 그 천준호 실장의 그 실무회담이 어긋납니다. 룰이죠. 미팅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고 있는데 26일 날 4월 26일 그러니까 29일 날 월요일에 만났는데 바로 그 전주 금요일인 4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실무회담 그 자꾸 어긋나고 있는데 뭐 룰을 못 잡고 있는데 다 됐고 다 접어놓고 일단 만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물살을 탑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만나게 되는데 바로 26일 그날 찾아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26일 날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YTN에서 그 뉴스킹인가에서 사실 내가 두 사람 사이에 회담을 조율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가시화되고 난 직후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근데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쪽으로 용산에 연결을 해달라고 했다. 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함성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어한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거로 나옵니다. 네. 두 사람 말이 사실은 어긋나고요. 첫 번째 심평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오가 빠져요. 근데 함성득 교수의 말이 맞다면 윤 대통령이 너무 가오가 빠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는 네.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됐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아주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됐고 그 사이에는 대통령이 부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거죠.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과 정상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겹이 여러 개 있는 맞아요. 여러 겹. 여러 겹의 일로 지금 돼왔던 일인데 이거를 중간에 함성득이라는 사람이 떡 한국일보 기자랑 만나갖고 제가 이거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저는 오히려 공치사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꼼꼼히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함성득 씨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 함성득의 주장입니다. 예. 총선 4월 10일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주선해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총선이 4월 둘째 주였습니다. 네. 4월 셋째 주에 저랬다고 하는데 저게 뭐 바로 그 다음 주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덕에게 얘기했고 함성덕은 아까 고대에 같이 근무했던 예. 임혁백 교수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총리 추천권처럼 총리를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그다음에 비서실장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데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앞길을 막지 않을 그런 네. 사람으로 유력 주자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도 윤석열 안 돼. 대통령이 함성득을 통해서 예. 임혁백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함성득과 임혁백의 이제 주장인 거죠. 예. 그러고 나면 또 그러고 나면 임혁백을 다시 통해서 저 회신이 되는 얘기를 거죠. 들은 이재명이 예. 회신을 합니다. 회신. 네. 예. 총리 추천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에 뭐 싫어하는 사람 안 하겠다는데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대권 경쟁자 많을수록 좋죠. 총리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저자세를 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22일 거 한번 보시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9일 날. 그런 다음에 이제 19일 날 저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4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왔죠. 가시화된 겁니다.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이 대표 만나자라고 해서 기사들이 나왔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용산이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서실장은 아까 언급됐던 사전 물밑 작업에서 논의가 됐다고 했던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요?
저 말이 안 때는 되죠. 어떤 얘기였냐면은 원래는 원희룡 비서실장이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가 예. 됐었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그거 홀드되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4월 26일에 그렇죠. 그 주 금요일입니다. 네. 계속 이제 난항을 거듭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제에 상관없이 만납시다. 라고 해서 일단 만나는 걸로 네. 해서 주말 사이에 돼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큰 화면 보여주시죠. 저는 이게요. 저렇게 이제 이게 함성덕 씨의 주장에다가 이제 일정을 저희들이 추가한 건데 네. 한국일보 그 7일 날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윤 총리 추천해달라. 부부 동반 만나자. 유화 제스처에도 이 위기 모면용은 안 돼. 이게 그동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8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8번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전부 다 안 된다. 뭐 야당 대표 뭐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를 만나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뭐 어쨌든 만나고 부부 동반도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이 대표가 뭘 하냐면은 지금 용산 위기 모면용으로 만나는 건 안 됩니다. 가장 이제 모멸감을 야. 느끼는 건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해가 될 만한 사람은 쓰지 않겠다라든가 무슨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도 또 그러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으로 예.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예. 이것이 과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었나 아니면 중간에 거강꾼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쪽에선 얘기합니다. 네. 나는 10,000원 이하는 안 팔아. 그렇죠. 저쪽에서 난 1,000원 이상으로는 안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10,000원 이하로는 안 팔아라고 얘기한 사람의 대리인이 즉 함성득이 가서 야 10,000원 아니야 8,000원 5,000원 괜찮아 5,000원 야 3,000원 그거네. 3,000원에도 팔 수 있어. 3,000원에서 팔 수 있대. 일단 예. 만나라고 부추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 성정상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주겠다. 뭐 당신 대권 가도에 리스크가 될 만한 인물은 여기서는 이제 저 용산에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저는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 얘기도 있듯이 네. 여러 레이어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 조정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한번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 봐라라 이 한마디만 들었다고 해서 가가지고 자기가 온갖 조건 내고 한 거를 그거 가지고서 생색낸 거 아닐까? 생색내기 아닌가요? 내가 했다고? 이 사람 워딩에 대해서 예. 지금 용산에서 용산에 어저께 아주 부인을 불쾌감을 표시했죠. 예, 불쾌감 표시했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그 일에 예. 중간에 섰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군요. 윤 대통령실은 즉각 비선 논란을 부인했다. 네. 윤 대통령도 이날 관련 기사를 접하고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 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의 추정대로 다양한 형태의 물밑 작업, 레이어들이 있었을 거고 네. 이분들 아니고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쪽과 저는 얘기했을 수 있다고 소통을 봐요.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빅 이벤트를 위해서 네. 공을 세우기 위한 네. 또 진영 내에 여러 사람 노력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말로 비선답게 스스로 몸을 숨기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 왜 함성덕 씨는 그리고 임혁백 실장은 얘기를 했을까? 저는 혹시 임혁백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이죠. 거기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심평 변호사 때문에 나와야 됐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가 자기가 비선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락이 왔다. 네.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혁백 입장에서 아니야.
이거 함성덕 교수 쪽에서 임혁백 쪽에 연락을 했을 때 네. 흔쾌히 응낙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가서 얘기해 줄게. 대신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게 이걸 이렇게 공개한 이유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공개한 이유가 정치적인 일종의 네. 노림수가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차피 지금 협치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당은 계속 연일 특검 맞습니다. 예. 전국을 몰아갈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 지금 만나갖고 둘이 악수하고 분위기 좋게 어쨌든 큰 결과는 없었지만 분위기 좋게 끝났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태원 특별법도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또 배신 때리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뒤통수 치고 있다. 라는 여론이 지금 강하게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 만남은 원래 애걸복걸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애걸복걸해서 만나준 거야. 그 증거가 바로 함성득과 임혁백의 네. 이 대화야라고 저는 일종의 플레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평 변호사가 조금 전에 한 2시간쯤, 3시간쯤 전에 8시쯤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함성덕이라는 그 교수가 윤 대통령의 그 부탁을 받고 만남을 주선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 과거의 발언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 이 대표 쪽의 영수회담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 자기한테 대통령하고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던 분이 전화가 왔다. 그분은 아마도 많은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조차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이 윤 대통령을 군데군데 능멸하는 것이다. 일단 전문을 읽어드리죠. 예. 한국일보 신문에 난 함성득, 임혁백 교수의 영수회담 물밑 조율이나 마쿠 조정 같은 것은 없었다. 예, 도대체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기사가 꾸며내었는데 기가 막힌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더욱이 기사 내용은 윤 대통령을 군데군데 능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것이 전국의 순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바로 서고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민주당이건 이 대표건 협조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로서는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신평 변호사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기사 내용을 부정한 것으로 압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 별일을 다 보는군요.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자기에게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를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저희가 신평, 함성득, 임혁백 저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는 신평 변호사도 네. 지금은 마치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나섰지만 저는 이 문제의 출발점에 신평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부탁을 받아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회담에 도움을 주었다. 혹은 기여를 했다. 예. 손 칩시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 조용히 그쵸. 물밑에서 하고 말 일이지. 예. 내가 이거 도와줬어요. 내가 이거 곧 성사 될 것 같아요라고 동네 사방팔방 저렇게 마이크 불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저는 저분이 능력 있는 판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점잖은 판사의 저는 과거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그렇죠. 일종의 정말 관종 중년의 엄청난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그 공치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 옆에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야 내가 더 많이 했는데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양반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더 분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자한테 연락하고 사실 그 뒤에 내가 있었는데 저는 네. 저 단독 기사가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자가 전화를 혹은 했을 때 혹은 함성득이 먼저 전화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저 전화를 임혁백 교수가 먼저 한국일보에 전화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분명히 저거는 함성득 씨가 거다.
네. 먼저 응했거나 전화를 걸었거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 분이 지금 노리는 거는 뭐냐?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치. 나는 이 일을 해낸 사람이다. 이 개인 그 저 욕망덩어리 개인 때문에 이 보수가 얼마나 우스워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이상해지고 전국이 얼마나 혼미해지는지 지금 저 함 교수라는 분은 지금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 멘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난립니다.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나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난리라고 하고 여러 뭐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심지어 이런 말 참 저희가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거 없이 이렇게 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렇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득 볼 것 같아요. 네. 용산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지지자, 정치적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지자들을 또 이제 뭐 갈라놓고 실망하게 만드는 데는 맞습니다. 이거가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렇다면 저 함성덕 교수 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고 뭐 그 과거에 친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분이 왜 민주당 이롭게 되는 이건 저희가 민주당 이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카운트파트인 저 민주당 쪽에 더 이롭게 되고 본인한테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슈를 왜 제기했는지 저희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대통령이 이 지인들, 예.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나 아직도 죽지 않았어.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의 미스는 뭐냐면 함성득 씨가 지난 2월에 검찰총장의 워딩을 그대로 따갖고 그 책을 썼을 때 그냥 저는 용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함성득 씨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설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말로 그때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오히려 뭐 이런 일을 뭐 자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 신의 관계에 의해서 해준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책으로 쓴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를 저는 일으킨다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이제 이분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할 때, 은밀한 취재를 할 때나 뭐 신의 성실의 의무란 그거잖아요. 취재원한테 얘기 들었으면 그거 다 안 쓰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걸러서 그 취재원에게 혹시라도 해를 끼치거나 취재원의 위신, 그래서 취재원을 항상 보호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취재원 보호나, 그러니까 어떤 보호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앞서 있는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이 함성득 씨와 이명백 이 두 사람의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가 그렇게 심플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복잡 다단한 일이고 기본적으로 신의 관계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내놓는 말을 잘 내놓기 위해서 뒤에서는 또 맞습니다. 여야가 협의도 하고 네. 합의도 하고 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대중 앞에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